그러면 화면을 좀 많이 넘길 건데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끝나면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장기수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우리 강석호님 잘 보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 좀 표시해 보시겠어요? 강석호님 들리시나요? 하트 모양으로 강석호님 표시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당신 들려요? 예. 소리 잘 들리죠? 예. 제가 좀 소리 좀 잘 듣는지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세 가지 주체가 있죠. 이제 관리사무소의 장은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있고, 관리 주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미상, 그러니까 어떤 의미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체적인 존재, 실존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관리소장인데, 이 관리 주체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는 실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관리사무소는 주로 이 세 어떤 파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첫째, 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의사결정 기구죠. 그 의사결정 기구가 대표 회장이 홀로 사무실에 와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와서, 소장님, 대표장으로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그 비용은 물론 관리비 있을 테니 입주민들이 돈을 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곤란하겠죠. 말만 받고 뭔 일을 한다는 게요. 영 곤란하니까 그러면 소장님 기한을 올 테니까 기한에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한에다 사인했다고 해갖고 여러분 하면 될까요?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표 회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입주민일 뿐이에요. 만일에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지가 1300세대인데요 1300세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과 대표회장이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만 해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처럼 기한 올렸고 사장님이 사인하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지, 회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회장님은 그냥 회장님일 뿐이에요. 자꾸 제가 비디오가 켜진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방해가 돼서요. 잠깐만 끄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대표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입주자 대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함부로 관리소장한테 업무를 시킬 수 없다. 그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입주자 대피 회장이 일 시켰는데 관리소장이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한서에다 사인까지 대피 회장까지 사인했으니까 그냥 했다고 하면 이때 만약에 입주민 A씨가 소장님 입주자 대피에 의결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대표 회장님이 사인해 주셔서 이렇게 기한 올려서 그렇게 확인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통용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큰일 나죠. 실제로 서울 모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장이 다니면서 소장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그거 돈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보수 사업이었는데 그냥 기한 올려서 그 회장님 사인만 받고 했다가 이제 관리 주체인 바로 이 관리 주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장하고 이 관리 주체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입주자 대피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관리 주체한테 그 형식적인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이 관리 주체한테 집행을 요구하면 관리 주체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는 관리소장한테 시켜서 관리소장이 했단 말이에요. 관리 주체는 이 상황에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관리소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A씨가 이 A씨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700만 원 썼는데 그 700만 원 이따 대표 의결 없었으니 관리소장 마음대로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A씨가 이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록 내봐라 어쩌라 하면서 이 관리 주체한테 따져요. 지금 이게 문제 있다.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왜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한 것처럼 얘기해갖고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너희들 손해배상해라 라고 법원으로 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관리 주체는 꼼짝없이 물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무단으로 돈을 사용한 거니까요. 그러면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물어줘야 되는 회사니까, 여기서 관리 주체는 위탁인 경우는 이제 위탁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 위탁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러면 관리 주체는 관리소장한테 욕을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입자 대표 회의 없는데 회장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 주체는 이 관리사무소에다 그 돈 물어주고 관리사무소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반드시 입주자 대피 회의에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대피 회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 대표가, 그러니까 회장 말고 동 대표가 와서 관리사무소, 나 몇 동 대표인데요, 소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동 대표가 아니고 단지 입주민일 뿐입니다. 이 동대표가 동대표로서 그 동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려면 그건 대표 회의에서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의견은 그냥 일반 개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대표회의가 결정해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만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법에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입자 대표의 의결사항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입자 대표의 각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요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입자 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겠죠.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한 내용이다 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1차 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그건 다 정해져 있죠.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령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 문을 고쳐라, 아니면은 자동차에다 페인트 칠을 해라 얘기하면 그건 간섭이지, 그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3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자동차 소유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결정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업자한테 그 옆집 사람이 저쪽에 차 망가졌는데 그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 의사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내 집인데 내 집에 관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돈은 내가 내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 대피회의 제도예요. 대피회의가 내 재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왜 이런 우결구조를 가지고 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내 거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거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돈이 100만 원이 관리사무소에서 나간다고 합시다. 그 나가는 그 내용을 입주자 대표가 결정을 돈을 나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돈을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단위가 1300세대라고 했어요. 그 1300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요. 아, 이거 이 100만 원 씁시다 라고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서 결정해주면 관리사무소에 돈을 지불하고, 결정해주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관리사무소가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정해놓고 그거에 한해서는 입주민을 대신, 전체 1300세대 입주민을 대신해서 대신 의사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드는데요. 바로 그게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렇다면 입주민들의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나를 대신해서 의사를 대신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의사를 대신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임을 해주는 내용 중에는 관리규약의 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나는 아무런 이 사람들한테 저게 한 바가 없는데 결정해 준 바가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결정하라고 내가 해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갑자기 옆에서 무슨 얘기하고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기관 안에도 그런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관리기관 안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기관은 뭘까요? 관리기관이 법일까요?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법이죠. 지금 제가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9개 항이 나와 있는데 이 9개 항은 다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규약은 법일까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입주민과 입주민 간에, 그리고 입주민 개념적인 어떤 전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와의 관계,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사적 문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어떤 성격은요. 이런 관리규약 안에 내가 당신들한테 이걸 대신 결정해달라고 내가 이임을 해줄 테니 당신들이 나를 대신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규약 안에 있는 내용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중에 이제 관리규약에서 임한 사항이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내용도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동주택 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그 공동주택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우리 요즘 헬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요즘은 저것도 많죠. 그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돈은 얼마나 받을까? 그다음에 이사 갈 때 승강기 사용하면 승강기 사용료 내게 하죠. 바로 그때도 돈을 얼마를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으니까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바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너 이렇게 정하세요. 500원씩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그런다. 이걸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더 좋은 것이죠. 더 완전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에 이제 부서 규정으로 또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도로를 갖다 사용할 때는 이쪽 도로는 가게 하고 이쪽 도로는 못 가게 하고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그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관리로 할 건지 이탁관리로 할 것인지 여러분이 그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그 위탁이라든가 자치관리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선 계획에 따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에 관한 계량의 문제. 그러니까 장기선 계획에 어떤 시설물, 그런 전기실의 변압기를 30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해야죠. 안 하게 되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입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30년이 됐으니 우리 이거를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우리 5년 후에 합시다라고 5년 후에 이거를 하고 지금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결정은 바로 입주자 대표에서 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변압기가 지금 현재 그 유압 변압기인데 우리는 이번에는 몰드 변압기로 교체해서 하자. 혹은 그냥 유압 변압기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의 결정은 바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동주택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했다면 그 입주하고 나서 이제 그 기간마다 이제 시공자가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도로다 하니까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그 아스콘이다 그럼 이건 5년 동안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 칠이다 뭐 이런 거는 3년 내에는 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이제 이걸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그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시설물이 있고 3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그렇게 10년마다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거는 또 별도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이제 근무하시게 되면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될 거고 이 담보 책임의 어떤 그 3년이 됐으면 그때까지 그 시공업자가 물어봐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하자 없지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하자 있고 저것도 하자 그러면 그걸 고쳐줘야 되겠죠. 안 고쳐주면 이제 그거는 하자 분쟁으로 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절차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하자가 이제 다 그 치료가 돼서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부분은 각 전용 부분의 소유권자가 우리가 이제 하자 없어요 라고 사인을 해주게 되지만 공용 부분에서는 입자 대표에 가게 된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입자 대표 해야 되는 게 어느 거로 보나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법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놀이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인근 공동주택에는 인근 공동주택이나 이제 민간 주택에서는 뭐 놀이터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놀이시설을 갖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그 주차 사장이 아주 안 좋은데 우리 단지는 주차 사장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주 널널하다. 그러면 이걸 허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입주민이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선 계획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업무는 관리 주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놨어요. 이때 입주자 대표가 직접 개입할 때는 안전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장기선 계획은 어떤 것을 바꾸든지 간에 돈과 반드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 어떤 승인이 없이는 혹은 동의 없이는 그 계획 자체의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안전관리 계획은 관리 주체만이, 그러니까 관리 사무장이 혼자서 바꿀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단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야 돼요. 안전관리 계획이 뭐냐는 것은 언제 무슨 점검을 하겠다, 뭐 언제 살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소방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 내용을 수립을 하고 쓰면 맨 처음 만드는 거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꿔가는 과정을 조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를 대신해 관리사무소장이 만들어 할 수 있는데, 돈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장기수는 어떤 경우든 입주자 대표의 승인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또 있죠. 이제 실무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입주민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관리소장한테 관리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 참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이걸 요구하는데 이쪽에서는 정반대 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게 있죠. 이 앞에 우리 건물 앞에, 그러니까 우리 동화 앞에 이제 바베큐장이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바베큐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다른 동에 있는 입장에서는 바베큐장을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앞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맨날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술나 마시고 있고 떠들어대고 냄새나고 연기 나고 이러니까 싫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거 쓰지 말자고 주장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왜 시설이 못 쓰겠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거를 갖다가 쓰냐 안 쓰냐는 결정을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 거의 안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곤욕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은 뒀는데, 이렇게 좀 고난한 일들을 잘 결정을 안 하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런 규정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정을 들고 와서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네, 이제 그러면 대표회장의 업무는 뭘까? 아까 제가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개인으로서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입주민일 뿐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법률상 공동주택관리법 19조에 보면 대표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장으로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관리 규약을 제정했거나, 다시 말해서 처음 만들었거나,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관리 규약을 내용을 변경을 해서 입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갖고 확정이 되면, 그거를 어디에다 했냐면 관공서에다 갖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업무는 지금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니다. 소장이 좀 시청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직원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소장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대표회장으로부터 이임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임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개정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효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고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개정이 완료가 돼서 과반수장이 동의를 하면 그다음 효력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관리계약을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실정에서 반려를 해버렸어요. 뭐뭐가 지금 법에 위반돼 있으니 이거 저희들 수리 못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일주일간의 관리 규약에서 제정된 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단 주민이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해서 수리까지 다 끝나면은 좋겠지만 입주민들은 동의를 했는데 시청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 반드시 관리계약을 개정을 할 때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대피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입주자 대피회의를 구성을 했으면 구성 신고를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 구성 신고를 시청에 해야 되는데 그 구성 신고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피회장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보통은 관리규약이라든가 입주자 대피 구성 신고서를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문서로 보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 명의를 갖고 문서를 보내면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신고가 수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실질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했지만 대표회장이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내가 하는 거, 관리 대표회장이 내가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보낸 걸로 일단은 인정이 돼요. 주장을 한 사람이 내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내가 안 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보낼 때는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이 또 대표장님이 안 가시려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임장이 하기가 좀 어렵다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외에 뭐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그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표장이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관리계획 개정 및 제정이다. 제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다. 그 다음에 그 대표의 구성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도 그 입주자 대표 회장 개인이 하는 거다. 근데 대표회장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회원들로부터 제가 그 문의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대표회장이 지금 현재 감사를 뽑았는데 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감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제 처리해서 그만두게 만들고 새로 뽑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덜렁 저기에서 하도 안 하니까 대표의 구성신고를 안 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에다 대놓고 내가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신고냐, 그거 아닙니다, 무효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감사가 그만두지 않고 버티니까 뽑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결하는데도, 왜냐하면 신고를 하기 전에 의결한 내용이 효력이 유지는 되지만, 제가 그 규약 때 말씀드렸지만 가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반려해버리면 그 무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력에 좀 어정쩡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대표장이 안 하면 대표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의 연쇄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생겨나기도 한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치가 있고 위탁이 있는데요. 관리 주체의 업무 중에는 이제 어떤 업무가 있다라는 건데, 뭐 공동기세 공용분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 별도로 제가 특별히 설명드려야 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대행업체를 선발할 때도 왜 관리 주체가 선발, 입주자 대표에 가지 않고 관리 주체가 계약을 하느냐는 문제가 바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혹은 사용료, 징수, 공과금에 관한 납부 대행하는 것도 이제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가 한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 관리 사무소장 현장에 나가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 지금 관리비를 얼마나 밀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밀린 분이 한 200세대 정도 되는데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원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이 몇 달이나 밀렸어요? 하니까 한 9개월 밀렸습니다.
몇 세대나 되세요? 뭐 몇 세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소장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밀린 사람이 근데 관리사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명단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명단을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갖다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나십니다.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해가지고 자그만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징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개인의 정보는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 정보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는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료나 관리비를 징수하는 일을 대행하지 않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3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개인의 정보를, 그 사람의 관리비가 얼마다, 얼마나 밀렸다는 건 아주 그 개인의 순수한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주자 대표한테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그 큰 곤혹을 치르는 소장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 주체가 그 해야 될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장기선 충당금 징수 및 정리 및 관리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소장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 놓은 것인데요.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선 계획을 60년을 잡았다라고 하면 60년 안에 페인트 칠은 몇 번을 할 것이고 변압기는 몇 번 갈아주고 또 배관은 몇 번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 장기선 계획 안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간다라고 거기다 다 써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60년 동안 뭐 그 승강기는 2번 교체한다. 한 번 교체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럼 2번 교체하니까 20억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페인트 칠 뭐 장기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60년 동안 필요한 총액을 그 계획기간용 수선비 총액이라고 합니다. 그 총액이 100억이다. 그럼 그 100억을 60년 동안 걷어 들여야 그 공사를 그 장기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돈을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입주민들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그 돈 어떻게 걷어 들일지는 관리규약의 적립 요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규약에 보면 그러니까 입주를 내가 2000년도에 했다. 그럼 206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20년까지 내가 10%를 걷어넣겠다라고 이렇게 10%,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뭐 이렇게 정해서 2060년까지 100%가 돼야 돈이 다 들어오겠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10% 적립요일이라는 의미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60년도 계획관리 수선비 총액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인 10억을 이 2000년도 2020년까지 그 주민들한테 걷어 들여 놓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관리 규약에 정해놓은 적립 요일대로 부과해서 걷어들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평방미터당 얼마 걷으세요 라고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입주자 그 관리 주체한테 즉 관리사무소한테 그 평방미터 얼마씩 걷으세요 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 규약으로 정해서 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그냥 부과해서 걷어 드리면 되는데 그 제3자가 결정인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돼서 이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그런 그 불행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곤욕진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실무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 그 장기선 충당금 부과는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규약이나 이 적립 요일에 의해서 그 부과를 하는 거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얼마씩 부과하세요라고 하면 그 얼마에 맞춰서 관리규약을 변경해서 적립 요일을 변경해서 정해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이렇게 그 제가 10분 동안은 제가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이크 그러니까 음속으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5분 후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한 사항에 대한 집행.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규약에 어긋난다면. 이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 의결한 사항을 집행 확인해야 되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관리규약이 위반된 걸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입주자 대표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임의로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법에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고 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 의사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 달라고 이임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이임이라고, 그러니까 민법상의 이임으로 봐요. 나를 대신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그런데 이분들이 그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이임이라는 건 옆에서 그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이것도 그러니까 이임이니까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강제하는, 법으로 강제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것을 이임한 그 입주민과의 관계는 계약이에요. 사적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임했는데 이때 그 이임된 내용에 이 법을 이임을 한다? 다시 말해서 법에 어긋나게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이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그거는 이임을 받지 않는 내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모아서 그냥 압박을 하는 것밖에 되진 않아요. 그 압박에 굴복해갖고 관리 주체가 일을 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무령으로 정한 내용이라서 공동주택 시행 규칙은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해제를 할 건데요. 그 각자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